현지 시각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시작하기 8개월 전인 2021년 6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미국 정상을 만나는 첫 대면 회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공언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지, 즉 3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 더 나아가 종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치 않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여러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벤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당국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딥백 픽에서는 미리 이 회담의 관건이 무엇인지 각국 정상들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휴전, 더 나아가 종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선 일정 부분 영토 교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토를 누가 양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we're going to get some back.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그런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전체를 되찾는 것, 즉 과거 크림반도를 비롯한 이미 침공 전에 빼앗긴 곳들을 되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이요, 협상이 끝날 무렵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일정 정도의 양보를 압박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기존에 알려진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점령한 곳들을 포기 못한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라든가 나토 군사 동맹이 2008년에 했던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나토 회원국 가입 동의, 이런 일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회담이 잡혔다고 알려지기 약 일주일 전인 8월 1일에 러시아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6월에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이 분명히 똑같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난해 6월 러시아 외무부 지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는 것, 그리고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건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8월 6일에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된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단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철수 및 전선 동결, 그리고 2단계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평화계획 합의 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나중에 진행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뿐만 아니라 루한스크 지역과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조건으로 휴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노란색 부분, 즉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분류가 되는데요. 참고로 크림반도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 지역입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적인 원칙을 들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점령자에게 땅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문제의 해답은 이미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 아무도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ебезпеки враховують. Шлях до миру для України має визначатися разом і тільки разом з Україною. І це принципово. Важливо, щоб спільні підходи, спільне бачення спрацювали на справжній мир.
안보 측면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종전 이후에도 서방의 군사 지원 등 강력한 안전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영토 교환이라는 표현, 그게 정확히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벌써 이 결과가 혹시 러시아의 승리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요, 사설에서 유출된 평화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한 영토의 사실상의 상실, 즉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완전한 상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seems like they're repeating of the situation of 1938 when Hitler tries to convince our Western partners that you should just give a part of Czechoslovakia, Sudets, and it will be end of any wars. But we all understand and we all know that what was happened after. We shouldn't bargain, exchanging Ukrainian territory to Ukrainian territory. It's a nonsense. 오는 15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아직은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고통은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목숨을 잃는 양국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전시 경제의 일상이 발묶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작은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이 대신 결정할 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이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 및 한반도 분할 점령, 그리고 폴란드 영토 조정 문제 등을 정한 바가 있죠. 알래스카에서 열릴 이번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얄타 회담과 같은 강대국 간의 밀실 거래 및 운명 결정 구조가 반복될지, 아니면 실질적인 평화 협상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백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